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주식을 망해서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조금 이제 바쁜 일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좀 영상까지 제가 찍을 좀 그럴 시간이 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했던 건데 좀 괜찮아져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정치 테마주를 왜 봐야 되냐면 일단 뭐든 그 주식이나 이런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걸 볼 때 봐야 되는 근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트럼프 굵직한 이슈가 있죠. 일단 트럼프가 뭐 지금 코로나를 걸렸다고 코로나19 감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이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한 예비 이제 지금 예비 선호도 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하나씩.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면은 사실 월요일부터는 지수가 뭐 큰 하락은 아니더라도 지수가 조금 이제 밀릴 수 있다, 밀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돼요.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주들이 가요. 테마주들이 가기 시작을 해요. 테마주들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테마가 정치 테마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5월 그때부터는 대시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당 야당 딱 이 정도로만 구별을 하고 뭐 민주당에서 한 종목만 보면 되잖아요. 남선알미늄 이게 원조 대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주자들에서는 뭐 홍정욱은 이제 대장주만 하시면 돼요. 홍정욱은 KNN, 그다음에 안철수는 써니전자, 그다음에 이재명은 에이텍, 그다음에 홍준표는 세우글로벌, 그다음에 유시민은 사실은 이제 보혜양조나 그런 것까지는 이제 조금 너무 간 것 같아서 보혜양조까지는 조금 그렇고 유승민은 이제 대신정보통신 딱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딱 하나만 더 보자면 이제 오세훈은 진양화 딱 요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제가 차트 분석 조금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홍정호 관련주 먼저 KNN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NN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큰 차트를 보더라도 이 종목 자체는 좀 어떤 모양이냐면 이 종목은 지금 매집이 돼서 위로 물량을 한번 쏟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자리까지 이거를 보고 이거를 뭐 시세가 낮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시세가 난 차트는 절대 아니고 근데 시세가 낮지도 않았는데 거래량이 위로 지금 터지면서 요 3,000원이라는 매물을 뚫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외봉으로 장대 음봉의 외봉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은 매수 영역이에요. 정치 테마주로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서 빠진 이거는 시세가 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매수 영역이에요. 지금부터 이거는 조금 분할로 매수를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거는 추세를 이렇게 그리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 추세 저항을 맞아서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이건 더 싸게 잡을 수 있거든요.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1,500원까지. 이거는 현 주가부터 1,5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이 추세를 타서 다시 전 고점을 넘는 이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조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은 매수 영역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영역입니다. 손절가는
1530원 정도,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데 1530원 정도 잡고 손절 잡으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써니전자인데 뭐 얘도 뭐 하도 말씀드린 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세에 다시 초입이에요. 여러분 그냥 딱 보이죠? 이게 지금 이게 추세잖아요. 이게 추세고 이 추세들을 이 써니전자라는 거는 지금 이 추세 상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7, 8천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지금부터 이거는 50%는 더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요 그 9월달 초 음봉 만들어질 때 매매를 해가지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얘가 지금 뚫어야 되는 저항선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뚫어야 되는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4천, 5천 원 구간. 근데 5천 원 구간을 지금 거래량을 터지면서 9월 달에 돌파를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요 1월 달에도 2020년 1월 달에도 한번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써니전자라는 종목은 지금 밑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저 오른쪽 저 두 번째가 높아지는 뭐라고 오른쪽이 높아지는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이제 돌파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방 추세 돌파로 관점으로 봐도 이건 뭐 6,000원, 7,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고 그러면 월봉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일봉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일봉으로 6,000원, 7,000원이면 저 요 구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 구간까지. 근데 요 구간에서 보면 17년짜리 이제 17년짜리 요 하락을 할 때 요 거래량이 없어요. 보시면 요 하락을 할 때 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요 5천원짜리가 그 다음 18년 고가죠. 5천원짜리가 그 다음 18년 고가예요. 여기를 보시면 5천원짜리가 그 다음 시고가 그 다음 고가인데 그 자리를 어쨌든 2020년 1월 달에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놨고 사실은 이 이제 5천원짜리 거래 저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2020년 7월 달에 자 7월 달에 이때가 아마 모든 그 뭐 진양화학도 그렇고 다 점상 한 발씩 나왔던 자리 같은데 볼까요? 그쵸? 7월 달 이때 모든 이제 그 다른 정치주들이 한 번씩 순환매를 돌면서 이제 나왔던 자리를 여기서 이제 지켜주면서 상한가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지금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게 뭐 당장 이게 시세가 죽었다 안 죽었다로 판단을 하려면 지금은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차트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시세 초입이거든요. 초입이라서 그냥 5천원 뚫어버리고 그냥 6천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이게 며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게 4,100원이나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얘가 만약에 급등주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급등주가 되려면 이게 각도가 좀 서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왜 이제 바로 이렇게 이게 여기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부터 어쨌든 이 추세 각도가 생기고 나서 이 각도를 이제 발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고점 매물을 훑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발산을 못하고 이게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뚫으려고 했던 이것도 매물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이 뚫으려고 했던 이 매물을 요번에 같이 뚫어줘야지만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인 6,100원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매수 영역이 맞아요. 매수 영역이 맞고 지금은 급등주로 간다라고 이제 매수 그 포지션을 잡고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빠져서 4,100원까지 간다면 저거는 이제 단타 영역이 아니라 4,100원 가면은 그냥 사놓고 내년까지 기다려요. 그냥 잘 잡아가지고 이제 대선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새우글로벌인데 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대선주가 자 추세 지금 잘 지키고 있었죠. 이것도 제가 몇 번 유튜브에다가 분석해드렸고 디 가격 넘어가면 매매해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격이 아마 2,100원인가 2,160원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자 그 자리 뚫으니까 바로 날아가는 거 봐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만 보면 얘는 지금 뭐 매집이에요. 다 매집이에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얘는 아직도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단타로 먹을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데 얘를 막 이렇게 단타 쳐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높아서 이거는 그 혹시라도 내일 지수가 밀려서 아래 꼬리를 준다면 아래 꼬리 음봉에 매수해서 좀 양봉에 파는 전략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매집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만 원까지도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 원 이상도 가겠죠. 뭐 만 원, 2만 원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다 매집이니까 지금. 이게 다 매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기 이게 뭐 급락 이게 20년 전 차트인데 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가게 되면은 한 만 원까지는 좀 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일봉으로 막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일봉은 이런 이제 눌림의 저점을 잡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일봉으로 얘는 목표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트 자체가 그 워낙 이제 뭐야 위로 매집했다 뺀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요번에도 아마 매집했다 빼진 않을 거예요. 요번에는 어느 정도 시세를 준 다음에 약간 에이텍처럼 있잖아요. 에이텍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한 다음에 이제 꼭지를 만들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세오글로벌 정도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텍인데, 근데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거는 왜 다르냐면, 이게 뭐 대선주라고 해서 더 가겠죠.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은 이제 테마주면 있잖아요. 테마주면은 보통 이제 최대 시세로 나올 수 있는 게 한 10배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에이텍은 어떻죠? 에이텍은 지금 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배 나왔잖아요, 사실은. 5만원. 근데 이게 이제 좀 그것도 좀 다르긴 해요. 이제 종가상 5만원을 찍은 주식이냐, 고가로 5만원을 찍은 주식이냐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종가가 아니라 사실은 고가로 좀 찍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차트로만 저는 말씀을 드리면 너 만약에 이거를 지금부터 사 모을래? 아니면 뭐 써니전자를 사 모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같으면 써니전자나 아니면 세우글로벌이나 대신정보통신이나 좀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좀 외봉으로 근데 가파르게 올라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는 지금 매수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구름대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한 번 올랐다가 여구간 거래량이 터졌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기서 요 37,000원을 넘으면 매수 영역이고요. 지금 만약에 돌파를 못 해가지고 37,000원 돌파를 못해서 우하향으로 밑으로 꺾인다면 꺾여서 만약에 얘가 25,000원 간다. 그러면 그런 매수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면 돼요. 얘는 지금 자리는 되게 애매한 구간이라서 매수가 조금 이제 매수하기에는 좀 그런 구간이고 이제 뭐 다 밑으로 있던 차트니까 볼 필요 없죠.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고가에서 사실은 세력들이 털고 나간 흔적이 없어요. 고가에서 털고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월봉 보면서 꼬리로 5만 원을 찍은 거라서 사실은 종가로 5만 원 찍은 거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사기에는 애매해요. 애매하고 지금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지금 계속 이걸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고가로 38,000원 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저가로 25,000원 이탈하는지 25,000원을 지지해주는지 완전 싸게 사려면 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지금은 조금 매수를 막 내일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매수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양화학인데 저는 좀 이제 진양화학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7월 달에 얘가 점상이 나왔죠. 자, 점상이 나오고 이 고점대에서 거래 대금이 조금 터졌어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다시 고점까지 주가를 추세를 이렇게 지금 그려주고 있는 상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써니전자 있잖아요. 써니전자 요 이제 박스권, 요 박스권 있죠. 요 여기랑 저는 지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세훈은 사실 이제 뭐 재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오세훈은 사실 뭐 안철수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많이 가봐야 제 생각에는 그냥 한 요 정도 한 20% 정도짜리 밖에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RS 이 심리 지표도 매수 영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얘랑 또 같이 가는 게 진양 산업이죠. 좀 매수 영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오세훈 관련주가 아직 이제 아직 그 장대 양봉들을 안 뽑아놨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KNN도 그렇고 KNN도 이런 구간이 있다가 장대 양봉 뽑았고 써니전자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이거 점상 갔던 게 다 매집이에요. 지금 정치주들 보면 점상으로 매집하고 쉬었다가 박스 만들고 급등. 그다음에 세우글로벌도 계속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냥 장대 양봉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 뭐 자리는 달라요. 세우글로벌이랑 뭐 진양화학이랑 다르고 세우글로벌이랑 약간 대신정보통신이랑은 똑같았거든요. 이 대신정보통신도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근데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점상으로 매집해놓고서 아직 시세가 안 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하시면 달라요, 이게. 자, 세우글로벌 같은 거는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타면서 급등을 하는 거고, 얘는 사실은 매집한 흔적이 요 꼬리 시간을 되게 오래 걸려서 매집을 한 거고, 진양화학이나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점상으로 매집을 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점상으로 매집을 해버린 거예요. 진양화학이나 써니전자를 보시면. 자, 써니전자 점상으로 매집해버리고 나서 안 갔어요? 갔다고요. 왜? 점상으로 매집했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진짜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점상으로 매집했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가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하는 과정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진양화학은 점상으로 매집을 했지만 시세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진양화학은 단타보다는 사실 스윙이 맞는 종목이고 단타를 할 거면 뭐 써니전자나 세우글로벌이나 다른 종목들 단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남성 알루미늄인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 쪽 1등 주자잖아요. 남성 알루미늄 지금 매수 영역 맞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올 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4,500원이라 저는 원래 얘가 4,500원에 4,500원 있잖아요. 저는 얘가 4,500원이 원래 지금 다시 안 올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4,500원을 안 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4,500원 주면 진짜 땡큐인데 좀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매동 같은 것도 보면 뭐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정치주들을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담았어요. 이게 이제 뭐 단타로 접근을 할 외국인들인지 뭐 장기 뭐 스윙으로 좀 끌고 갈 외국인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수급 자체가 이제 보면은 개인이랑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그 코스닥 코스피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좀 외국인들이 담았다라는 게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